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5월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화목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는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엄마와 자녀는 서로 키웁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80대 중반, 저 60대 중반. 서로 역시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고 저도 어머니에게 힘을 주려고 합니다. 2007년 이야기입니다. 16년째네요. 광주 비엔날레라는 그 예술 축제가 있죠. 거기에 감독으로 선정된 사람이 신정아라는 사람입니다. 신정아. 당시에 동국대 교수였는데 그가 학위를 위조했다는 예일대 박사라고 했는데 예일대에서 박사 받은 적이 없다 하는 가짜 박사라는 것이 탄로나가지고 광주 비엔날레 감독 역시 취소되고 동국대 교수에서도 물러나고 졸지에 사기범으로 막혔죠. 그게 뭐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우리 아들은 진짜 박사인데 교수가 못 됐는데 저 여자는 어떻게 가짜 박사가 교수가 됐을까? 그리고 감독에도 선정되고 뭐 여기저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학사, 석사, 박사 거쳐서 교사하다가 교수하려고 했지만 그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엄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힘을 얻죠.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고 또 제가 시골에서 뭐 시골 초, 중, 고 나왔으니까요.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에서 어찌 보면 좀 희귀했는데 그거는 동네 이야기고 그 지역 이야기고 역시 전국적인 데 나가서 그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뭐 여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아예 그쪽 사람들에게 질렸기 때문에 그쪽 세계를 혐오한 측면도 있지만 어머니가 볼 때는 어찌됐든 진짜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교수가 못 되니까 그 가짜 학위 위조를 한 신정아를 보면서 그런 푸념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한만한 꿈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고 제가 그 측면에서는 꿈을 이루어주지 못함으로써 어머니에게 힘을 못 준 거죠. 자녀와 어머니는 이렇게 상보적인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고 서로 힘을 주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 서로를 살리는 관계죠. 그러니까 애기가 애기를 키운다 그런 말 옛날에 참 우리 어머니도 뭐 10대에 저를 낳았으니까 옛날에는 14살에 결혼해서 아이가 아이를 얻고 다니는 거죠. 어찌 보면 철이 없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보면 20대 결혼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도 20대 중반에 아이를 낳나요? 그러면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으면 요즘 엄마들은 30대 이렇게 엄마가 되는 수가 많으니까 아이가 아이를 얻고 다닌다. 그래요. 아이가 엄마가 되는 과정이죠. 즉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힘을 얻기도 하고 자녀는 엄마에게 말할 것도 없이 인생을 맡기고 힘을 얻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공부 잘하면 부모가 굉장히 신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제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부모들을 딱 보면 저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왔는지 아니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얼굴 보면 드러납니다. 거의 학교에서는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자녀가 잘 나가고 성적이 좋으면 딱 보면 엄마 얼굴 보면 딱 써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마는 자녀에게서 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힘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엄마가 되면 무서워집니다. 닭이나 이 개 같은 것도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도 평소에 무서운 개가 새끼까지 나오면 그 옆에 사람 발소리가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 새끼를 키우려는 의식은 그래서 신에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엄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창조를 해봤고
그 창조한 금쪽 같은 아이를 키워봤고 그걸 키우면서 자기가 큰다. 즉 엄마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알게 되고 야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는 이 말이 서운하게 들렸는데 그래 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하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나는구나. 뼛속 깊이 스며드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인생적으로 성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도 자녀를 안 낳으면 어른이 아니다 하는 옛날 특히 고어 같은 데서는 어른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짝을 어울리는 어른 관계인데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워봐야 그만큼 자기가 성숙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가 되면 강하고 닭도 암탉이 되면 개도 암캐가 그 새끼를 낳아서 키우면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한 본능이 그 뭐 사회적 또 문화적 취득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모성의 본능이 됐든 사회적 후천적 취득이 됐든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도 그 자녀 덕분에 좀 크려고 하지만 더 잘하고 싶지만 그게 맘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스개로 자녀 교육은 우유 추락사다 그렇게 해야죠. 우유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희망, 자녀의 꿈은 자녀 꿈과 더불어 자기 꿈도 그 기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다. 왜? 우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우유 지금도 나오는 거 모르겠네요. 그 다음 서울 우유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서울대라도 들어가라. 서울 우유. 힘들겠구나 서울대는. 연세대라도 들어가야지. 연세 우유. 우유 있죠? 그 다음에 야 그럼 2차선이라도 타야지. 2차선 예, 지하철이라도 타기 위해서 건국대라도 들어가야지 그럼. 건국우유. 자, 다 우유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서울 틀렸다. 인서울은 안 되겠구나. 그런데 보니까 저 지방의 우유, 왜 우유에 보면 저지방 우유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 띄었어가지고 지방 우유. 그때는 이제 던져준대요, 우유도. 자녀한테 실망했다 이거죠. 그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지방대까지 갈 때는 참 저도 지방대 나왔지만 전북대 지방대가 저 들어갈 때 70년대 말 그때보다 지금은 더 위상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비하적인 유머의 우스갯소리에 나오는데 아무튼 자녀 교육은 기대한 것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기대도 마찬가지죠. 자기에 대한 기대도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과학자, 의사, 대통령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저도 뭐 시골 학교에서 나와서 참 대학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30까지 해가지고 정말 제가 억지 부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석사박사 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학원을 해서 뭐 전라북도에서 특히 이름을 어느 정도 떨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힘든 줄도 모르고 어찌 보면 자녀 6을 키우면서 그리고 시동생 3까지 키우면서 당신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생인데 얼마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키웠겠어요. 그럴 때 자기가 힘을 내기도 했지만 어머니 당신이 또 자녀들에게 힘을 주기도 했죠. 근데 저는 애들 둘 키우면서 참 힘들었죠. 한 사람도 교직에 있고 저도 교직에 있다가 또 학원도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키웠는데도 우리 아버지 뭐 역시 마찬가지죠. 70세 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손자들까지 전부 다 오히려 손자들한테 가끔 이 자극 전화도 하고 묻습니다. 먼저 전화합니다. 오히려 자녀들한테도 그런 측면 계속 관리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 아들 딸 잘 되라고 또 손자들 손녀들 잘 되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힘, 초인적인 힘이 자신을 키우고 자녀를 키워낸 거죠. 이게 엄마와 자녀가 서로를 키우는 원리죠. 그럼 저도 역시 어머니를 의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체력에도 뇌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그 상황에 실제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이게 초인적인 힘이 잘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과 보통 자녀들은 대부분 그냥 무명하게 그럭저럭 그런 대로, 그러나 그 집안에 가서 보면 위대한 어머니요, 위대한 자녀들이죠. 밖으로 이렇게 뭐랄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집안에서 보면 전부 다 금쪽 같은 어머니요, 아버지요, 자녀들이죠. 엄마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깥에 가서 이제 우애를 나누니까 이게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부모는 그래서 자녀를 못 잊고, 자녀는 역시 또 죽을 때까지 부모를 못 잊고 자기 자식을 못 잊어서 3대 중간에서 위아래를 연결해 주는 거죠. 서로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역시 모범을 보이는 거, 모범보다 좋은 교육은 없죠. 자녀는 부모 가르치는 대로, 가리키는 대로 잘 따라서 서로 성장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사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속에서 자기가 힘을 얻고 또 부모에게 힘을 주는, 야, 내 새끼 내가 참 열심히 힘들게 키웠는데 정말 못 잊고 못 먹고 키워내는데 그나마 이렇게 늙어서 자식들을 키워서 그 보람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이야 진짜 그 호러미가 그 자녀 하나 키우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호러미가 자녀 서너 키우면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면 자녀들이 그걸 일찍 깨우쳐가지고 그런 그 뭐랄까요, 초인적인 엄마의 능력을 전수해서 잘 된 경우도 많고 그럽니다. 부족한 부분을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하니까 자녀들도 아빠 없이 키워내는 그 엄마를 본받아서 열심히 뛰어서 꿈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의 날, 가정의 달 마무리하는가요? 엄마와 자녀는 서로 키우는 거다. 자녀도 잘 돼야 되지만 엄마도 그 노력을 해야 역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